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사주라는 학문이 결코 사기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음양어행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조차 음양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아인슈타인도 나의 스승은 동양의 음양론이다라고 했듯이 음양어행론에 기초한 사주학은 절대불변의 법칙이자 체계이다. 그렇다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즉, 내가 태어난 기운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선천적인 운의 영향력은 겨우 10%이며 나머지 90%는 후천운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운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은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기르는 방법을 담은 책,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후천운이란 첫 번째로 부모 운을 말한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초년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 운이다. 세 번째는 바로 본인의 성품을 대신하는 이름이다. 대부분의 철학관에서는 사주 8글자만 적어놓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름은 인간의 후천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화가 나거나 부끄러워진다면 이름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름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평생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다.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터득했던 원칙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누구도 인복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네 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한다. 대인은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얼굴은 항상 밝고 생기가 있어야 한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다. 꼭 명심하라. 억지로라도 웃어야 부자가 된다. 정주영 회장은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하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고집해 신었던 걸까?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풍수 도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 중 하나다.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족 사진은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더욱 좋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주도록 하라.
돈은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도구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하지만 재물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신발이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구두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구두를 바꿀 때는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렇다면 여성의 운을 살려주는 풍수 도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목걸이가 숨골을 덮어서는 안 되고 가죽이나 끊어지기 쉬운 줄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음으로 펜던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펜던트에 자신의 소망이나 가족을 위한 기원을 적어 놓으면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귀는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반지는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다. 또한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한다. 동양학에서는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물건도 있고 함부로 얻으면 안 되는 물건도 있다고 말한다. 집에서 기르던 식물은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이미 가족들과 기의 흐름을 공유하며 일정 부분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각 없이 남에게 준 식물은 자칫 가정의 화목운을 깨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을 주고 싶다면 새로 사서 주는 게 좋다.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도 마찬가지이다. 오래되어 못 쓰는 가구라면 폐기해야 하며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에서는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죽음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느냐를 암시한다. 좋은 운은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메모용품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이다.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권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못은 그동안 당신의 가정에 이유 없는 고통을 주었던 원흉이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기여를 막기 위해 나라 곳곳에 중요한 혈자리마다 새로 된 큰 못을 박아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들은 왜 새로 된 못을 사용한 걸까? 이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침은 인체의 기혈을 막기도 하고 막혔던 기혈이 돌아가기도 한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동쪽에는 못을 박거나 쓰레기를 두면 안 된다. 남쪽은 가정의 재물운, 번영운, 건강운 등 모든 운이 살아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남쪽에 못을 박으면 모든 기운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서양에서도 남쪽은 재물운이 번성하는 곳이라고 하여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면 좋다고 했고 이쪽 방향의 청결 상태로 그 집의 번영운을 알 수 있다고도 하였다. 만약 못을 박더라도 오래되고 녹이 쓴 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서쪽과 북쪽에는 못을 박아도 상관없다. 서쪽과 북쪽은 모든 기운이 소멸하는 방향이다. 침대의 머리 방향이 북쪽을 향하면 좋지 않다. 부잣집 현관과 가난한 집 현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풍수학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좋게 하고 있느냐로 구분한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다. 깨끗함과 청결함은 풍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관 입구에 불필요한 것은 전부 정리해야 한다. 조명도 아주 밝은 것으로 교체하면 좋다. 집안에 시들거나 죽은 나무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바라기 그림은 가정의 운을 살려준다. 해바라기의 황색은 돈을 갈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해바라기 그림은 거실에 걸어두면 매우 좋다. 강이나 바다의 그림도 괜찮다. 하지만 특별히 폭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 물은 예로부터 돈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폭포는 우리 집에 돈과 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마다 암시하는 바가 다르다. 이런 작은 암시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이 바뀐다. 용, 거북이, 호랑이와 같은 동물 그림은 그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꿀을 부엌에 둔다면 재물운이 살아나게 된다. 꿀은 아주 강한 양기를 가진 식품이고 부엌은 집안에서 가장 강한 음기를 가진 장소이므로 이 두 기운이 서로 중화가 되어야 부엌의 기운이 살아난다. 부엌에는 화초나 수목을 둬서는 안 된다. 세상 어떤 풍수에서도 부엌에 꽃이나 수목을 두라고 하지 않는다. 쓰레기통은 부잣집 부엌에 절대로 없는 가장 대표적인 소품이다. 청소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것은 변명이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청소할 시간도 없고 정리할 시간도 없으며 남들에게 잘해줄 시간과 여유 역시 없다고 생각한다. 풍수학은 나도 모르게 행하는 나의 무의식을 교육하는 학문이다. 현재 뇌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처럼 당신의 모든 행동이 당신의 무의식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꾸면 분명 재물운에 빠른 변화가 올 것이다.